네,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건 군대를 육군을 예를 들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예, 지금 공석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면 갈 수 있다. 2월, 3월 달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복학을 하는 게 조금 제한되거나 그다음에 지금 생활 여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어차피 군대는 가야 한다. 그러면 이거 본인 선택원 선택해서 가시면 그곳에서 또 길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 근데 단 체력이 강해야 한다. 체력이 강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군대는요 일단은 체력이 강해야 돼. 체력이 조건이 안 되면 정말 불리해요. 몸으로 다 뛰어야 되거든요. 물건도 들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몸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살이 잘 빠질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살 빼고 싶은 분들 군대 가가지고 살 많이 빼요. 의외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체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기술행정병이요. 이게 커트라인이 한번 나왔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이게 웬만한 건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기술행정병 아까는 현역 본인 선택원은 내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날짜만 지정한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제 보직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거에 가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집니다. 예. 내는 건 내 마음이고, 붙이는 거는 누구다? 예. 이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 기준에 맞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담당자다. 담당자는 여기에 안 맞으면요. 그냥 탈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거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1차 선발 기준을 봤어요. 선발 기준이 나와가지고 이제 커트라인을 아예 줘버린 거죠. 너희가 이 정도가 안 되면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기준 어떻게 됐냐면, 기술 자격 면허, 이거 플러스 전공학과, 고교 출결 상황, 가산점 점수의 합계가 높은 손으로 선발을 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입대 컨설팅을 계속 해드리는 이유 중에도 뭐냐면 이거를 안 챙기면 어떻게 된다? 계속 떨어진다. 예,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만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격, 면허 점수가 높은 순,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그 다음에 고교 출결 점수가 높은 순,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겠어요? 내가 서류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에 동점자가 나왔어요. 동점자가 나오면 이 동점자를 어떻게든 또 합격을 시킬 사람과 떨어뜨릴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일반 기업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서류에 만족이 안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동점자가 나오면 이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행정병 같은 경우 이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 자격증, 면허 이런 거, 전공학과, 고교 출결 상황, 가산점 점수 이런 거 순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거기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순서도 아까와 동일하게 그 순서가 높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합격 커트라인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계획 인원, 그러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겠죠. 군대에서 내가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인원의 지원율, 그 다음에 입영월, 입영부대에 따라 다소 편차를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1지망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1지망. 그러니까 내가 1, 2, 3 이렇게 써도 1지망에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병부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육군 기술병 평가 요소 및 배점 비율이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그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5월 달에 가는 거를 벌써 이제 서류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한다? 한 개의 분기를 앞서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입영할 거를 벌써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지금 이제 서류 접수를 했고 서류 접수에 대한 합격자에 대해서 이제 커트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K 계열 전차 조종 성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차이잖아요. 뭐 이렇게 탱크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관련된 이제 승무하는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 포병 부대들이요 생각보다 이제 전방에 많아요. 왜냐하면 후방 쪽에는 전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전차 부대들이 후방에는 별로 없어요. 다 전방 쪽에 있고 전방에서 이제 훈련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차 K 계열 전차 관련된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점수가 얼마 나왔냐면 48점이 나왔어요. 아까 이제 전공이나 기타 뭐 이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48점. 그래서 지금 전차 관련돼서는요. 이게 점수가 나온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60점, 뭐 50점 뭐 이렇게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계열 쪽이 굴삭기 운전병 같은 경우도 이제 70점이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거의 50점대가 되게 많아요. 50점, 60점대가 되게 많은데 정비 관련된 것들이 그래도 조금 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공 운항 관제 뭐 이런 거 71점. 제일 점수가 지금 높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운전병 이게 제일 지금 높았어요. 지금 보면 운전병이 어느 정도로 지금 높았냐면요. 수송 운용해갖고 차량 운전으로 해가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점수대가 거의 카트라인이 98점이었어요. 98점에 최고의 점수는 어느 정도였냐면 104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운전병들은 사실 또 이 1종, 2종, 뭐 대형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점수 체계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는 전공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뭐 40, 50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돼 있었지만 이 운전병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점수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전공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산점까지 채운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4점까지 나왔다. 이 얘기는 준비 안 하면 떨어진다. 예. 이건 수송 쪽은요. 지금 보니까 육군은 본인이 일정 보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를 결석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점수가 가산점이 붙은 점수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98점이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나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만점을 받아도 한 97, 96? 그 정도 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산점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병은 특별히 본인이 신경을 쓰고 가산점을 챙기지 않는 이상 합격을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지금 차량에 대해서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견인 차량 운전도 97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K53 계열 차량 운전, 군한 차량 운전 이거 다 97점이에요. 크레인 차량 운전 96점. 이렇게 해서 거의 운전 관련된 모든 것들 이거는 다 본인이 가산점을 챙기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좀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5월 달에 지금 입영하는 거에 대한 1차 합격이었기 때문에 7월 달이나 8월 달은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왜 더 치열하냐?
모든 인원들이 대부분 보면 1학기에 그 대학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학기 대학교를 다니고 난 그 이제 마지막 2학기 들어가는 그 시점의 공백, 그 기간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5월 달도 이렇게 치열한데 그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이나 전공들이 다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내도 서류 접수만 한 것밖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 거다. 예,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쭉 보면요. 의외로 이건 좀 의외인데요. 일반 행정이 70점인데 이 점수도 작은 점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봤을 때 전공하고 이 점수가 이 운전병하고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운전병은 운전면허증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 이 나머지는 이제 전공하고 이런 것들의 배점 기준인데 다른 거보다 지금 조금 그렇지만 생각보다 높진 않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제 보여요. 70점이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행정 70점이었고요. 커트라인이 그 다음에 0, 이런 거 있죠. 지금 보면 재정회계, 그 다음에 정훈 공보, 영상 제작, 사진 운영 정비, 일반 의무, 수의, 뭐 약제, 뭐 요런 것들 보면 지금 다 점수가 조금 있긴 해요. 그래도 뭐 정훈 공보 71점, 정훈 공보 이런 것도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영상 제작, 이 컴퓨터 관련돼서 영상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71점, 73점이네요. 정훈 공보가 71점이고 영상 제작은 73점, 사진 운영하고 정비하는 거 이것도 커트라인이 80점이었어요. 이것도 좀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싶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수의, 약제 이런 것도 68, 78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선발 기준을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점수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날짜는 다 되고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입영 통지서를 받고 그냥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부모님들이 조금만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괜찮은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챙기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땐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이런 자료들을 보지 않았거든요. 보지 않았는데 이제 제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하니까 제가 자꾸 이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고 또 이 정보들을 보면서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자녀분들 그 군대 가는 게 아이들도 모르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뭐 알긴 뭘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당장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를 알고 조금씩 그런 거를 정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들이 어디 간다요? 체력 좋고, 뭐든지 잘하는 사교성 좋아지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정말 치열하게 하다가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서 제가 해보니까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그 안에서 만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대로 보내주는 게 어차피 할 거면 본인하고 적성에 맞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보내시는 게 나아요. 내 아들 저거 인간 돼야 돼 저거 그래서 어머니도 홧김에 저거 사람이 돼야 돼 저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군대를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군대에 그렇게 보내면 아이가 더 삐딱해질 수도 있고 본인이 못하는 거를 가가지고 도움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가보니까 나하고 잘 맞는 것을 내가 찾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 전혀 아닌 거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애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 체계 자체가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국영수 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를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가르치고 계신데 이게 대학을 딱 들어가요.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군대 들어가는 시점하고 맞물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아버님들도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아이들은 더 접할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이 일반 분들도 그 군대를 갔다 와서도요, 아버님도 잘 몰라요. 왜냐면 아버님도 똑같이 그런 교육 체계에 똑같이 그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요, 군대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나하고 적성 안 맞는 곳에 정말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괜찮은데 인간관계마저도 꽝이었다. 그러면 더 생각하기 싫겠죠.